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6장, 이게 좀 정확하게 알자. 이런 뜻에서 제가, 대충 알면 망신당하고 중개사고 발생한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사실은 좀 우리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잘 모르면 나중에 결국에는 중개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입니다. 사실은 오피스텔이 과거에는 또 지금같이는 또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가 생기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또 쓸 수 있는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아주 많아지는 바람에 여기서 좀 중개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 우리가 모르는 거 있죠. 대부분 안다 하는데 약간씩 부족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주택임대 사업자가 다시 2020년 현재는 더더욱 과거에는 혜택을 주다가 지금은 좀 혜택을 줄이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조인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규제를 하는 이렇게 정책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더욱 중개사고를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실제 중개 업무 하다 보면 정말 그 아주 내용이 아주 어려워요, 어떤 때는. 그래서 괜히 아는 척 하지 말고 정말 모를 때는 주변에 아는 중개업소라든지 아니면 뭐 세무사가 됐든 때로는 등기 때문에 뭐 복잡하다 그러면 법무사한테도 물어보고요. 이렇게 좀 자문을 구하면서 해야지 괜히 그냥 덤벙덤벙 하다가 지리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일종의 특허가 저한테 있습니다. 특허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지적재산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지금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밑에 그냥 그 문장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게 이제 제가 우리 직원이 새로 오면 잘 모르는 직원한테는 제가 이 표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지금 크게 제가 네 가지로 오피텔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번부터 제가 보면 일반 임대사업자라 그러죠. 요분들은 그냥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오피스텔을 본래 목적으로 쓰는 거죠. 업무용으로. 물론 그 이제 뭐 밑에 또 얘기가 있지만 주거용으로 주로 많이 쓰죠. 사실은 임대 문제 때문에.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를 사업자를 가지고 오피스텔을 쓰시는 분들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거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번, 다번 이제 그 밑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두 번째가 주택임대 사업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요. 오피스텔을 결국에는 주거용으로 바꿔서 그거를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 분들이죠.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임대 사업자를 그냥 안 내고 그냥 주거용으로 뭐 자기가 쓸 수도 있고 세를 줄 수도 있고 요거는 당연히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주거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주택임대 사업자를 안 냈는데 뭐 업무용으로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또 주거용으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그거는 현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또 이런 물건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만약에 어떤 우리가 중개를 할 때 뭐 대개 보증금이 1000 내지 2000 이런 게 많죠. 500짜리도 있고 그리고 뭐 월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50만 원, 60만 원, 또 좀 비싼 데는 100만 원, 물론 면적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월세를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로 잡았을 때 이게 이제 주거용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업무용 사무실 이렇게 쓰는데 이걸 이제 뒤죽박죽이 될 경우에
주거용으로 들어갈 사람을 뭐 업무용으로 넣어줬다든지 업무용으로 써서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전입신고가 안 되는 쪽을 뭐 이렇게 주거용으로 넣어줘서 전입신고를 해서 이게 주거용으로 취급받아서 이 소유자한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주 큰 이게 이제 그 중개 사고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중개 사고가 업무용으로 써야 될 오피스텔을 주거용 세입자를 집어넣어서 소유자가 주택 수에 포함이 되거나 그다음에 뭐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게 막대한 세금이 부과돼서 이제 그 이게 누구 책임이냐에 따라서 이제 아주 그게 결국엔 중개 사고죠. 요런 게 어찌 보면 오피스텔에서는 뭐 가장 큰 중개 사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중에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팔아가지고 과태료가 3천만 원으로 올라갔죠. 과거에는 1천만 원이었는데 그런 경우라든지 또 우리 중개업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있죠. 지금 연 5% 임대료 인상 그 상한선이 있잖아요. 제한을 그렇게 하는데 이걸 초과해서 그냥 받아서 이게 뭐 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든지 이게 보통 뭐 500만 원 또 두 번째 걸리면 700만 원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다릅니다. 뭐 300, 500, 700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선무당 사람 잡는 식으로 이 중개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자기도 정말 손해, 손님한테도 아주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임대료 상한제 때문에 사실은 주택임대 사업자도 그렇고요. 중개하는 우리들도 그렇고 아주 피곤한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때는 5%씩 그냥 올리면 뭐 보증금을 대개 5% 올리지는 않고요. 그걸 월세로 전가하죠. 월세로 그냥 5%를 올리는데 지금 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렌트홈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제가 이 책 쓸 때는 아마 렌트홈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렌트홈 들어가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바꾸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를 이렇게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월세를 적게 받고 아니면 그냥 전부를 전세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유료강의 할 때는 그 엑셀 표를 다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산법도 한 번씩 해보는데요. 요런 거는 그냥 그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계산기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렌트홈에서 찾아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세 5%, 보증금, 월세 각각 5% 올릴 수 있죠. 그리고 보증금과 전세를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 이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올릴 거냐, 월세를 어떻게 내리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전체를 전세로 바꾸는 거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건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중개 사고하고 연결이 되는데 주인들 결국엔 소유자들한테 이게 위반을 하면은 이게 과태료가 결국에는 날아가는데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적어도 정말 몇백만 원 단위고 아주 액수도 큽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막 그 과태료 규정이 엄청나요. 굉장히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뭐 지금 있습니다. 700만 원 그리고 최고가 3천만 원 막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또 오피스텔은 취득세도 또 복잡하죠. 그래서 60제곱미터 초과하면은 또 뭐 주거용으로 그 주거용 임대사업자들 그 혜택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렇게 그 100% 면제가 아니고 60제곱미터 이하도 또 최소 납부 세제 제도라고 해서 한 15% 정도는 또 내기도 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 쓰지는 않은데요. 그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건축물 대장상에 이게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청약을 하실 때 청약할 때 주택수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 3개를 가지고 있고
주거용으로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건 없어요. 아파트나 뭐 단독주택. 그러면 청약을 할 때는 무주택이 되는 거죠. 뭐 5개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 하나 있어도 무주택, 없어도 무주택이죠, 당연히. 그래서 청약할 때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거는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중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그거 원룸이나 뭐 오피스텔 이런 거는 바쁘기만 하고 뭐 돈도 안 돼.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조금 겸손함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중개업소일수록 작은 거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큰 것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좀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 뭐야, 직원이 별도로 또 이렇게 여러 명 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오피스텔 원룸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매매도 연결이 되고 상가도 연결이 되고 또 다른 뭐 장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점포도 연결이 되고 이래서 작은 거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작은 것도 제가 써놨죠. 쌓이고 쌓이면 그게 다 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를 좀 소중히 하자. 또 이렇게 오피스텔과 같이 복잡한 거 이런 거는 또 중개 사고에 유의하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